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정규 강의가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총선에 딱 껴서 전략적으로 이번에 계획을 했는데 좀 기가 막힌 걸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좀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전세 만기, 또 월세 만기, 대출 만기도 좀 껴 있어가지고 요새 좀 많이 다니게 되는 편이에요. 다니다 보면 이게 확인했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되고, 왜냐면 이게 제 입장에서 확인한 건데 확인이 안 되는 건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측이 아니라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앞으로 시장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토대로 지금 시장을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면 좋아요. 다음 시장이 일단 거래량이 늘어날 거예요. 이미 늘어나고 있어요. 한 2,500건 찍었거든요, 1월달이. 2월달은 제가 봤을 때 1월달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면 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좀 날짜가 짧기도 하고. 근데 거래량이 늘었다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좀 다닌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뭐 효과를 발휘했다, 몇 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이다, 이렇게 요새 기사를 쓸 게 없거든요, 기사님들이. 요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반복을 많이 했는데도 이 거래량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2,500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배움이죠. 한국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 밑으로 내려가서 6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최근 2년 동안이 사상 처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부동산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만을 가지고 과거 사례를 찾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제일 맞추기 어려운 건 이 정도 거래량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무게감이나 절망감, 또는 사람들이 매수를 생각할 때 얼마나 부정적으로 변했는지, 또 공포심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월세랑 전세, 이거는 가성비를 따져요. 그냥 스마트하게 하면 돼요. 나한테 뭐가 더 이득이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싼가? 월세가 싼가? 이걸 따지면 되는데, 매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 대출 이자가 싸다고 그냥 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이 폭이 몇 천에서 몇 억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는 또 다른 심리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좀 감정적으로 변하고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전세나 월세는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시장을 관찰하고 있는 중인데, 거래량을 보면은 제가 아까 확인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늘었지만 뭐 1,500건에서 2,500건이 돼도 시장은 여전히 침체 중이다,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 올랐다고 난리잖아요. 이거 댓글 달아주세요. 전세가 잘 나가고 전세가 없는 지역이 있는 거 분명히 맞지만 과거 시장에 비하자면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이 자리를 누가 메꾸고 있냐? 월세가 메꾸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잘 안 해주잖아요. 이게 지금 현장이에요. 전세가 월세랑 싸우고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긴축 시기잖아요. 이사비도 싫고 움직여봤자 뭐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세입자가 움직이기 싫어해도 왜 나가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때는, 그러니까 더 있고 싶다고 하는데도 내보낼 때는 전세가나 월세가가 많이 올랐을 때예요. 또는 갱신권이 없었을 때예요. 지금 전세가가 어떻게 해요? 좀 올라가죠. 좀 올라간다고 세입자를 내보낼까요? 이거예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월세는 좀 나은데, 월세는 예전에 비해서 나은 거지 그렇다고 다이나믹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월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에 선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게 부담스러워서 세입자도 움직이기 싫고 임대인도 내보내기 싫고 거래가 확 줄어 있고 매매 거래도 안 되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시장이 지금이에요. 그 와중에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고 여기저기 기사가 떠봤자 침체장이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거래량이 한 4,000건, 5,000건, 6,000건 정도까지 돼야지 서울 전역에 거래가 되고, 말 그대로 숫자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집을 팔고 싶을 때 팔린다는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고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근데 작년께 아마 반복이 될 거예요. 이게 정말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미리 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그 내용은 이미 틀렸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는 아파트가 지금 그러니까 회복을 한다고 표현하기에 너무 미약해요. 작년 9월달 이후로 좀 안 좋았잖아요. 회복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또 거기가 아니에요. 제 예상대로 거기가 아니에요.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거래가 좀 느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코픽스 금리, 사람들이 느끼는 무게감이 좀 덜해졌고, 사람들이 또 집을 사는 시기가 있어요. 안 사다가 조금 가격이 내려오거나 금매가 나오면 사는데 9월달 이후로 꺾인 다음에 금매가 다시 나온 게 약간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래 상승으로 바로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팔렸던 가격 대비 조금 꺾인 다음에 조금 더 올려서 사고 있는 지역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는 지역은 철저하게 금매만 팔리고 있는데 요게 문제예요. 금매만 팔리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이게 안 변해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인데, 팔렸으면 팔린 정도가 이게 그렇잖아요. 이 교통체증처럼 팔리는 시기에 그 매수세가 좀 세야지 금매가 싹 거치잖아요. 근데 매수세가 애매하다 보니까 금매 몇 개만 나간 거예요. 근데 금매 몇 개가 나가는 사이에 그거랑 같이 팔고 싶은 분들이 매물을 내놓는데, 이건 저도 해봤는데 안 팔려요. 예를 들어서 4억 하던 아파트가 2억 8천이 됐다고 쳐봐요. 실제로 있거든요. 2억 8천인데 2억 7천에 얼마 전에 팔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도 정말 지금 빠져나가고 싶은데 사장님 저도 2억 7천에 팔아주세요 하면은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게감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억 6천, 2억 6천 5백, 2억 7천, 알고 보니까 또 2억 7천이 올수리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는 곳은 거래량이 금매 위주로 약간 늘은 게 맞잖아요. 1,500건이 2,500건 된 게 어떻게 대박 는 거예요. 기사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정작 거래량은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늘었지만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지역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시장을 맞게 해석하면 올해 시장도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투자할 게 있느냐? 없어요. 투자 시장은 오히려 아파트랑 뭐 빌라랑 또 다른 쪽까지 보셔야 되는데, 투자는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시장이거든요. 투자 시장은 여러분이 좀 안 좋아 보이고 아무도 안 하고 위험해 보일 때 좀 들어갔다가 시기가 지나서 좋아지면은 수익으로 바뀌는 건데, 아파트 시장은 지금 저는 거의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매도인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지역은 약간 팔린다 하더라도 가격이 다시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다녀보면은 느낀 게 시장이 별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나아졌죠. 6,000건, 7,000건, 10,000건, 12,000건 나오던 시장이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가 또 한 4,000건 가까이 갔다가 15,000건까지, 1,500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500건으로 올라가니까 시장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500건은 이게 중요하죠. 2,500건, 3,000건, 4,000건, 저번에 4,000건 못 넘었잖아요. 4,000건을 넘어서 막 5,000건, 6,000건까지 간다. 이거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6,000건을 넘어서게 되면은 과거 리스트를 봤을 때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제법 어느 정도 골고루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요 정도 세면은 그래도 시장을 다니면서 보이는 건 금매가 많이 준 거거든요. 매도인들이 그래도 발악을 하다가 날라갔다가 버티고 체력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확실히 돈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날라갈 사람들은 날라갔다고요. 이것도 시장의 큰 변수예요. 금매가 생각보다 많이 안 쌓였어요. 그 상태에서 거래가 늘어서 해당 지역에 일정 이상의 크기와 힘의 수요가 들어와서 금매를 한 번에 확 가져간다. 그때는 매도인들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정도로 침체됐던 시장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이 정도로 거의 2년 가까이 철대 반죽이 된 이런 절망의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마지노선을 어디로 보고 다시 심리가 살아날지는 봐야 됩니다. 이건 데이터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매도인들은 준비가 됐겠죠. 살아남고 싶으니까. 하지만 매도인들이 예전처럼 금매로 안 팔 준비가 됐을지 몰라도 일정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을 때 남보다 늦게 팔리더라도 호가를 올릴 수 있을지는 이것도 눌려있는 심리거든요. 요건 봐야 돼요. 또한 매수인들도, 이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전처럼 오를 걸 기대하고 사는 시기가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났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사람들이 왜 살까? 왜 사게 될까? 그리고 투자자가 들어오려면 사람들이 정부가 규제만 풀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올라갈 것 같아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세가 나가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출이 나와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같이 풀려야 되는데 이건 총선이 굉장히 큰 총대를 메고 있잖아요. 요거 골고루 보셔야 되는데 다 들어보면 시장이 절망적인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레발을 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가는 방향을 저는 제 생각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설레발을 치고 살아난다 다시 올라간다 얼마가 거래가 됐다 뭐 전세가 얼마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은 원래 그 성질대로 일정 부분은 규제로 묶여 있지만 갈 길을 차츰차츰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간에 부작용으로 시세가 좀 크게 변동될 리스크를 충분히 끌어안고 있어요. 이 문제를 정부가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고 정부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뭐 소비자가 나서서 해결할 마음도 전혀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 다들 아시죠? 뭐 공급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전세 사기도 있고 전세에 대한 공포심도 있고 대출 문제도 있고 가계대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수급을 건들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 또 예전처럼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미 있었죠 사실 어떻게 따지면. 그 작년에 1월 달부터 상승할 때 제가 영상 찍었잖아요. 특례 보금 자료론이 나오지도 않는데 잠실이나 강남 일부 단지는 막 3억, 4억, 5억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 그거 그렇게 정상적으로 안 봐요. 그거 그만큼 올라가는 거 예측한 분 안 계시거든요. 걔네만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을 묶어놓거나 여기만 풀어놓고 저기는 묶어놓고 이래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풀렸을 때 역작용으로 어디로 흐름이 갈지도 보는 게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또 좀 여러분이 눈여겨볼 점, 또 중요한 점이 나오게 되면은 현장에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